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새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유엔 대사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육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역시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원유 봉쇄 조치, 김정은 제재 등이 결국 제재안에서 빠지면서 안보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대북 제재에 결의한 주요 내용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제재의 핵심이자 북한의 생명줄로 통했죠. 원유 봉쇄 조치. 김정은뿐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서 사라졌고요. 박용식 인민무력부장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렸고요. 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좀 완화시킨 거죠. 유일하게 북한의 섬유 제품만 초안대로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초안보다 크게 후퇴한 셈이 됐고요.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계를 노출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졌고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공개된 초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대북 제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초강력 제재안으로 불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지거나 후퇴가 됐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 봉쇄 조치가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봉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북한에 수출한 원유 그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약 54만 톤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도 연간 대북 수출량 200만 배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공개된 초안에서 처음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김정은, 또 동생 김여정,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등도 모두 제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인민무력부장 1명만 포함이 된 건데요. 해외 노동자 역시 초안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거나 기존 노동자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신규 고용 시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유엔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려 했으나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북한 선박도 9개를 추가했으나 이번에는 모두 빠졌고요. 다만 광물에 이어서 북한의 2대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은 섬유 제품 수출 금지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 약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대북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의 제재가 빠졌다면서 물탄 결의안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원유 상한선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봉쇄하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